자, 여러분 이제 11번부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년 국가직 9급 해설 강의 11번. 당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당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역사서는 삼국유사죠. 여기 좀 조명 괜찮아? 그래서 1년의 삼국유사와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당연히 당군부터 서술해야 했다. 당연히 맞는 문장이고요. 홍만종의 동국역대 총목은 좀 덜 나오죠. 임상덕의 동사회관과 더불어서 언제 역사서들이냐면 숙종 때 18세기 초의 역사서들입니다. 이 임상덕의 동사회관은 홍여하라는 사람의 여사제강을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필기노트를 보더라도 홍만종의 동국역대 총목은 당군의 정통론을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 역사서가 무슨 목이나 무슨 강으로 끝나면 강목체야. 그래서 역사의 정통과 비정통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강목체 중에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안정복의 동사강목이죠. 안정복의 동사강목 역시 당군과 기자와, 물론 나중에 당군 기자, 그 다음 마한, 그 다음 신라, 그 다음 고려, 이런 정통 계승 의식을 보이고 있죠. 안정복 역시 당군을 정통으로 봅니다. 다만 기자도 정통으로 봤기 때문에 기자의 마지막 자손이었던 준왕이 위만에게 몰려서 마한의 왕이 된다는 기록이 있잖아. 위만은 찬탈 짜고, 그래서 마한을 오히려 정통으로 보는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기자를 정통으로 봐왔기 때문에 성리학적 사관을 탈피하지 못했다. 보통 이렇게 출제하는데,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은 시험 출제가 많이 안 되는 내용인데 출제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옳지 않은 게 이제 쉽게 정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아니 동명왕편은 주몽 이야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당군의 건국 과정을 다뤘다라면 우리 역사서 중에 가장 당군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던 역사서는 충렬왕 때 1년의 삼국유사잖아. 최소한 무신직공기의 동명왕편과 해동고승전, 충렬왕 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그래가지고 4개는 동해 3제, 나름 자주적 역사서, 이거 2개는 몽고 침략기, 이거 2개는 원해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 이렇게 4개는 정말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한 역사서라고 공부하잖아. 이 삼국유사가 우리 모든 역사서 중에 당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했다라고 공부했는데, 동명왕편에서 당군의 건국 과정을 다뤘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지. 되나? 김희독립선언서에서, 야 솔직히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것까지 어떻게 암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선택지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었지만 정답이 너무 쉬웠습니다. 이 정도를 난이도 역시 중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11번 됐고요. 12번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예요. 그러니까 앞에 11번 문제도 어찌 보면 고려 역사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뒷 문제도 또 고려 역사서야. 근데 내가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나? 1년이 삼국유사를 쓸 때 김부식을 은근히 돌려가게 하고 있다고.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사관에 입각해서 역사서를 쓰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건국 설화들을 도저히 이걸 역사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다 빼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비판하면서 나는 신기하고 기이한 이야기들 다 싫겠다라고 해서 기편을 집어넣고, 기편의 첫 번째 당군 설화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료 해석을 해보았던 당군설화는 1년에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당군설화잖아. 그럼 이건 뭐야?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불교 승려의 정기, 잠깐만, 승려의 정기를 기록했다? 그럼 이건 해동고승전이죠. 이해됩니까? 해동고승전을 가지고 한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죠. 고려시대 승려 기록이 아니라 삼국시대 승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각훈의 해동고승전. 또 하나, 그냥 만약에 고승전이라고 했으면 김대문의 한상기, 계림잡정, 고승전, 화랑세기, 악본 할 때 고승전이면 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 1번이 김대문의 고승전을 생각하려고 출제한 건지, 아니면 각훈의 해동고승전을 이야기하려고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고승전 그랬으니까 김대문 관련 설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설화를 쓰겠다. 정답 2번입니다. 왜? 야사잖아. 기사본말체잖아. 그리고 1년이 스님이잖아.
근데 1년이 경상도 지역의 스님이었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의 불교 야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면 자, 삼국 사기하고 삼국 유사는 워낙에 비교를 많이 하잖아. 비교거리가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 진짜 많아요. 이건 언제? 문벌귀족기에 누가? 김부식이. 이거 문벌귀족이죠. 여기는 승려 1년이 언제? 1년이 언제? 빨리 원간석기 충렬왕 때 일단 시기하고 이 역사를 쓴 인물이 어찌 보면 유학자냐 승려냐 차이죠. 이건 여러분 기전체라는 거 다 압니다. 얘는 기사 본말체라는 것도 다 알아요. 차이가 많죠. 삼국사기는 어떤 나라 계승의식을 보여? 신라 계승의식을 보이잖아. 여기는 어떤 나라 계승의식을 보여? 고조선 계승의식을 보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삼국유사에서 신라 계승의식을 보인다? 그러면 틀린 문장일까? 왜냐하면 기사본말체인데 불교 야사인데 불교 야사가 거의 경상도 지역의 신라에서 보였던 불교 야사예요. 삼국유사니까. 삼국시대 중에 신라 이야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삼국유사도 약간의 신라 계승의식이 보입니다. 어렵게 공부하면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삼국사기는 신라 지배자 혈통이 어떻게 되냐, 핏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상대, 중대, 하대, 혈통으로 신라를 구분했고요. 삼국유사에서는 지배자 칭호가 뭐냐에 따라서 상고, 중고하고 그만큼 비교가 많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기부터 비교해야 됩니다.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를 정리했다. 그럼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면 조선의 동국통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사다. 되나?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기전체 역사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2개. 삼국사기와 고려사 2개가 기전체라는 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고요. 공부를 조금 더 했을 때 허목의 동사와 이종희의 동사와 한치훈의 해동역사까지 이거 5개가 기전체라는 거 알고 계셔야죠. 기본적으로 삼국유사는 기사본말체야. 기사본말체는 2개만 기억하자. 1년의 삼국유사와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됩니까? 다음 문제. 13번. 이제 근현대사 문제입니다. 또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패전계획을 제시하며 정부와 뭘? 전주화약이겠네. 그러면 이제 제가 동학을 공부할 때는 1월달이 중요하고 3월이 중요하고 5월이 중요하고 6, 7 그리고 9월이 중요하더라 이런 이야기 했죠. 고부밀란 3월에 1차 봉기, 5월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 들어왔고 전주화약, 6월에 쪽발이들의 경복궁 점령, 7월에 청일전쟁, 9월에 2차 봉기. 1차 봉기 쭉쭉쭉 내용들 다 알아야죠. 백산 봉기, 황토현 승리, 영광 한평 나주 장성, 황룡촌 승리, 그리고 4월달에 어디 점령? 전주 점령. 9월에 남북접이 논산에서 집결해서 11월에 어디에서 패배? 11월에 공주금치에서. 이게 1차 봉기고 이게 2차 봉기인데 1차 봉기는 남접이 주도했고 2차 봉기는 남북접 연합이고 1차 봉기는 반봉건적 성격이 강하고 2차 봉기는 반외세적 성격이 강하다. 근데 전주화약이면 5월달이에요. 5월달 이후에 일어난 사실인데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했다. 당시 정부군의 총사령관이 홍계운이잖아. 이거는 3월에 1차 봉기니까 당연히 5월 이전이고요. 야, 조병갑이 만석보 쌓고 자기 아버지 승덕비 만드는데 막 이렇게 돈 걷어들이고, 만석보란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을 노역에 동원시켰단 말이야. 농민들이 그래, 저 저수지 만들어지면 저 저수지 물을 나중에 우리가 쓸 수 있겠군.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발음 봐라. 쓸 수 있겠군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젠장 물값을 내래. 수세를 내래. 그러니까 이건 조병갑의 행포 때문에 일어난 게 고부밀란이잖아. 그럼 1월달 일이라고 봐야죠. 안핵사 이용태가 전봉준을 잡아라. 그러니까 전봉준이 잡히기 싫어하고 백산에서 봉기했던 게 1차 봉기죠. 논산에 합류했다. 9월이죠. 11월에 우금치 패배하죠. 이게 2차 봉기. 그래서 정답은 너무 쉽게 4번 떠집니다. 13번 해결됐고요. 14번. 자, 가시기 경제 상황. 좀 보기, 봐봐. 국호 신라. 그럼 지중왕이죠, 6세기. 지중왕이 없죠. 지중왕은 울릉도에 가서, 울릉도 우상국 복석. 신라면, 신라랑 국호 사형. 순한 맛을, 순장금지. 뭔가 동시에, 동시전, 우경시작, 구조서경, 구서당 십정, 혹은 14부. 통신라 통치체제는 어느 왕 때 정비돼? 다 신문왕 때. 근데 왜 대공의 난이라고 줬지? 보통 여러분 96 각간의 난하고 들어봤나? 96 각간의 난을 누가 진압해요? 해공왕이 진압해요. 그때 각간 대공이 난을 일으키는데
이걸 대공의 난이라고도 하고 그 이후에 96명의 각관이 참여했다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랬다가 김지정의 난으로 이제 피살된 게 해공왕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좀 어려웠어요. 대공의 난이. 96 가까이 나이나 아니면 김지정의 난 하고 줬으면 해공왕인 거 쉽게 알았을 텐데 독서 상품가가 원성왕이야. 통일신라 하대 넘어가서 선덕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원성왕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중대와 하대를 기준 짓는 그 선이라고 봤을 때 성덕왕이 정전 지급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6세기 신라왕부터 통신라 중대 왕들까지는 선후관계를 완벽하게 잡으라고 내가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 순서 공부하라고 합니까? 아니 고려하고 조선의 왕들 순서야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근데 6세기 신라왕부터 통신라 중대 왕까지는 다 순서를 잡으라고 강조했죠. 그러면 신문왕 다음에 효서왕,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이니까 성덕왕이 당연히 들어가죠. 정답 1번이 너무 쉽게 떨어져요.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 동시나 동시전은 어느 왕이 만듭니까? 지중왕 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절대로 가 이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 앞에 지중왕이 있었잖아. 진대법은 저기 2세기 말에 고국천왕이 을파소의 건의를 받고 진대법을 실시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2세기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고요. 선지 4번이 낯선 선지입니다. 이게 선택지로 몇 번 나와서 그런데 이게 소송왕이에요. 소송왕 낯설죠. 그러니까 원래 시험전에 이런 거 있어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소송왕하고 공부하면 변태적인 공부야.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소송왕이 언제냐면 하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소송왕 때 8에서 9세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덕왕, 상대등, 김양상이 하대 첫 번째 왕이고 원성왕이고 소송왕이 나오면서 이렇게 8에서 9세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대 세 번째 왕인가 그래요. 그렇다고 소송왕은 시험에 나오는 왕이 결코 아니라는 거. 정답은 쉽게 떨어집니다. 맞죠? 지금 표정들이 선후관계 잡아주세요 뭐 그런 표정이야? 다 지우고 6세기부터 지증, 법흥, 진흥, 진평. 이 진평왕 때 6에서 7세기로 넘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선덕, 진덕, 그리고 김춘추, 무열, 문무, 신문, 효소. 이 효소왕 때 짠짠짠짠짠짠 이게 몇 세기냐? 8세기야. 여기서부터 중대예요. 넘어가가지고 이제 9세기 가볼까? 에이씨 짜증나네. 어디를 지울까? 짠. 이게 지금 7세기 삼국 통일기잖아. 무열왕이 백제 멸망시키고 문무왕이 고구려 멸망시키고 신라 상통일하잖아. 그리고 이제 8세기로 넘어갑니다. 옆에 좀 넓었으면 좋을 텐데. 효소왕 다음에 성덕왕 나오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 효성왕 나오고요. 경덕왕이 나오고 해공왕이 나오면서 여기까지가 바로 8세기 통신라 중대예요. 8세기 말에 선덕왕, 원성왕 그리고 소송왕하고 넘어가면서 9세기로 넘어가고 9세기에 가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사치금지령 흥덕왕 때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했다. 그 다음에 신무왕, 문성왕, 장보고와 관련된 왕들 나오고 9세기 말에 진성여왕 나오죠. 10세기 넘어가면 포석정에서 견훤에게 두드러 맞아 죽은 경혜왕 나오고 마지막에 항복했던 경순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중대왕이 중요한데 여기 무열, 문무 중요하죠. 신문왕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성덕왕 진짜 중요하죠. 그 다음 은근히 경덕왕과 해공왕 많이 물어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잖아.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 쉽게 떨어집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 경천사지 10충석탑은 원해의 영향을 본떠 만들어졌다. 우리가 고려를 전후기 쪼갤 때 가장 대표적인 탑이 월정사 8각 9충석탑과 경천사 10충석탑인데 얘는 고려 전기, 얘는 고려 후기. 고려 전기니까 얘는 송나라 영향, 얘는 원나라 영향. 기본적으로 경천사지 10충석탑이 조선의 원각사지 10충석탑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고요.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이죠.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13세기 거야. 물론 가장 오래된 건 봉정사 극락전이야. 바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게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문장으로 시험 출제할 때 고려시대 건축물은 고려 전기는 주심포, 후기에는 다포가 만들어졌고 이 다포 양식이 조선에까지 계승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남아있는 건 고려 후기 거야. 그게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인데 와 이것들은 하필 주심포라고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나?
고려 후기부터 다포가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하필 남아있는 고려 후기 건축물들은 주심포예요. 대신 고려 후기의 다포 양식 건축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성불사, 응진전, 이거는 다포다라고 정말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지?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은 다 주심포 양식이고, 만약에 지붕 양식까지 가버리면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성불사, 응진전은 다 맞배 지붕이야. 근데 부석사, 무량수전만 팔짝지붕이라고 시험에 잘 나오죠. 팔작작작. 오케이?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맞습니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이거 7급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기출로도 내가 풀어드렸죠. 당시 백제 무왕의 왕후가 사택 적덕의 딸임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글이 나왔죠. 그래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된 건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아니라 미륵사지 석탑이었죠. 맞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일본의 5층 석탑에 영향을 끼쳤고, 여기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보면 뭐 글귀가 새겨져 있잖아. 어떤 미친 새끼가 탑에 글귀를 새겼어? 당나라 소정방이 내가 백제를 정벌했노라라고 글귀를 새겼잖아요. 옳지 않은 거는 정답 3번 떨어집니다. 자, 금산사 미륵전 17세기 건축물인 거 알고 계시나? 17세기 지주들이 나름대로 좀 동네에서 돈을 좀 내가지고요, 이런 건축물 만들어줄게 하고 만들어진 게 금산사 미륵전과 법주사 팔상전과 화엄사 각황전이 있는데 굉장히 거대하죠. 밖에 보면 층이 있죠. 안에 들어가면 층이 있다 없다? 통층 구조라는 표현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조선은 막말로 2층짜리 건물을 단 하나도 올리지 못했다. 내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고요.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설명이에요. 미륵사지 석탑에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는 거 알면 쉽게 풀었을 겁니다. 야, 주세붕 이름을 줘버리면 서원이죠. 서원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죠. 백운동 서원은 안향을 모시는 서원이죠. 그 백운동 서원을 최초로 사획화하면서 소수서원으로 명칭을 바꾼 건 누구야? 이왕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서원입니다. 서원. 그럼 서원하고 향교하고 이제 성균관하고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보면 서원이 사학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 지방의 각 구년에 설치된 관악은 향교죠. 그래서 서원하고 향교도 비교를 내가 진짜 한 5번 이상 한 것 같은데, 제커리 타면서. 근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얘는 사학이고 얘는 관악이어서, 차이점이 관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지방에 파견했다. 그 교수와 훈도가 가르쳤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서원하고 향교를 일일이 다 비교하는 그런 공부는 차마 못하겠습니다. 문제만 풀게요. 그 다음, 선비와 평론의 자제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서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이야. 이 문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보통 이제 문과를 바로 식년시라고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보통 출제자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성균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 성적 우수자에게 초시를 면제해주고 바로 복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아마 그 문장을 좀 출제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조선란 나라가 500년 동안에 어떤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걸 뭐 기준을 정해놓고 500년 동안 계속 유지된 건 아니잖아. 그럼 실은 지방에 향교가 있잖아. 향교도 관악이잖아요. 간혹 가다가 향교 출신들에게는요, 성적이 우수하면 소과의 초시를 면제시켜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균관이냐 향교냐 하고 막 공부를 좀 많이 했던 학생들은 이 문장 가지고 고민을 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이런 문장이 정답으로 시험에 떨어진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낯선 문장이 나왔어. 성균관 출신 중에 성균관에서 성적이 우수하면 식년시의 초시를 바로 면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었구나. 근데 지금 우리는 서원을 골라야 돼. 결과적으로 선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설립됐다. 일반적으로 향교는 성현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것이고, 이 성현은 18명 문묘제사 모시는 훌륭한 성인입니다. 근데 선현은 18명을 포함한 수십 수백 명의 훌륭한 유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설 교육기관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4번 가야 됩니다. 야, 어떻게 성균관이나 향교나 서원을 가지고도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 있었는지 쉽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가나가 설명한 조약.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그럼 76년에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 조일소 조규 부록. 자, 76년 조일소 조규 부록의 부속 조약.
조일, 통상, 장정이 있고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조일, 통상, 장정이 76년께 83년에 어떻게 개정되는지 그 개정되는 내용을 여러분 83년에 개정되죠. 이 내용 잡으라고 그렇게 강조했어 안 했어? 여기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 대신에 반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게 되고 여기 무관세나 무항세 대신에 관세가 설정되더라. 대신 쪽발이도 이 큰 거 두 개를 양보해 준 대신에 조일통상장정을 개정시키면서 최국 대우를 가져가더라 라는 거. 이거 내용 정말 꼭 잡으라고 했고 대신 조일통상장정을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가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있어. 그 다음에 무항세 이야기가 있어.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조일통상장정이에요. 조일통상장정이야. 통상 A 장정. 그럼 근데 조일통상장정을 조일무역규칙으로 설명했어. 와. 여러분 조일소조규 부록에는요. 간행이정 심리 이야기가 있잖아.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혹은 일본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 가능. 그게 조일소조규 부록이고요. 그 다음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센 조선책략을 가지고 왔어. 이걸로 인해서 체결됐어. 김홍집이 80년에 조선책략 가지고 왔는데 조선책략 유포를 반대하고 미국과 수교를 반대했던 게 81년에 영남만인서. 그러나 82년에 끝내 조미소 통상주야. 와 어쩌자는 거야. 조로 통상주약은 84년이잖아요. 와 진짜 뭐 동그라미 2개 1번 됐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역시 다음 문제. 다음 어떤 인물? 미친 기억 니을.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알고 계시죠? 왕명을 출납합니다. 왕명을 출납하면 승정원이죠. 사관원은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고 간언하는 곳이고 3사 중에 하나고 사관원과 사원부를 합쳐서 양사 혹은 대간이라고 해서 간쟁, 봉박, 서경의 기능이 있었다. 여러분이 좀 2조 전랑하고 할 텐데 어떻게 하지? 자, 근데 분명히 이런 이야기도 내가 한번 해요. 여러분 2조 전랑은 오품과 육품의 벼슬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오품 친구들을 좌랑이라고 하고 육품 친구들을 정랑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서 보통 전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조 전랑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3사관리 선발권인 통청권, 후임자 청구권인 자청권, 그 다음 3사관리들이 뭔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처치권, 막 이런 거. 제야 인사 선발권인 낭청권. 근데 어지간하면 처치권과 낭청권은 선조 때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시험에 거의 출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통청권과 자청권은 이런 권한을 주었던 것도 조광조입니다. 조광조가 2조 전랑에 이 권한을 줘요. 근데 이 통청권, 자청권을 작살내는 게 누가 작살내냐가 시험에 잘 나오잖아. 영조는 통청권과 자청권을 작살냅니다. 그런데 자청권이 다시 부활된 거지. 그러니까 정조가 자청권을 완전히 작살낸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영조와 정조의 업적으로 시험에 나오잖아. 됐나? 영조는 통청권과 자청권을 작살내고 정조는 자청권을 다시 작살냅니다. 그랬을 때 3사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정답은 2번이네. 2조 자랑이니까. 됐어요?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구인데 왕의 전체를 간직. 이게 사관원이잖아. 그럼 지금 내용이 바뀐 거잖아. 1번과 3번은 내용이 바뀌었다고요. 서로 바뀌었어. 그 다음 홍문관이 나옵니다. 홍문관은 이제 서적을 관리하고 경연하는 곳이죠. 대제학 알고 계셔야 되고 인물은 지금 성악 집요까지 나오니까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서적 출판 및 간행 업무. 자, 서적을 출판하고 간행하는 건 교서관. 역시 낯설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조선은 의정부와 육조 밑에 속사 소가문이 있었다. 속사 소가문 중에 내가 5개는 절대로 암기하라고 했죠. 그 5개가 뭐야? 승문원, 외교문서, 그 다음에 상서원, 옥세 담당, 장례원, 뭐 하는 곳이야? 노비소송. 그리고 교서관과 예문관을 내가 암기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문관에서 여기서 뭐를 내? 왕의 교서를 담당하고 교서관은 이렇게 서적 출판 및 간행, 궁중 책 인쇄하는 것을 담당한다. 이 책을 보관하고, 맞죠? 경연하는 곳이 홍문관이고요. 그래서 이건 교서관에 대한 설명. 18번의 정답 2번. 됐죠? 다음 문제. 19번 글의 저자. 역시 시험에 100번 나온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단어만 체크하고 갈게요. 여기 구신론, 유교.
자, 그럼 유교 구신론 누구야? 박은식이죠. 태백광로. 아니 좀 박은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만 잡으라고 하면 어떻게? 박은식의 그 많은 업적을 나는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애국계몽 사학자로서 그래버리면 신체호잖아. 영계소문전, 안중근전, 대조영전, 체남선과 함께 조선 광문을 이끌면서 우리나라 고전을 총정리. 유학자로서 당시 유학계가 친일화되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대동 사상을 천명하고 대동교를 창시하죠. 그리고 양미학을 통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믿음을 구하자. 지금 여기 나오는 유교 구신론. 그리고 1910년대 해 독립운동 기지 공부할 때 신규식과 더불어 박은식이 중국 상해에서 동제사와 대동보국단, 그리고 신한청년단에도 이름을 실었죠. 이 박은식이 임시정부에 계시면서 사료편찬소를 이끄시고 임시정부 2대 대통령까지 하셨더라. 대통령 직후에 이제 돌아가시죠. 대통령을 사임하고 임시정부는 국무령제로 바뀌고 그게 1925년인데 박은식 선생님은 1926년에 돌아가셔요. 근데 역사학자로서 박은식은 근대사 연구에 치중했다. 독립운동 지열사와 한국통사, 특히 한국통사에서 나라는 형체는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는 정시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 그 역사를 혼이라고 했잖아요. 그 박은식, 근데 얼은 정인보잖아. 정얼보, 박혼식, 정인보. 더군다나 신채호와 박은식 후배 3명, 정인보, 문일평, 안재용은 신민족주의 사학자로서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다. 어떤 내용의 운동을 전개했는데 정약용 서거 100년을 기념해서 정약용의 책들을 모아서 여유당 전설을 간행했죠. 신민족주의 사학자.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다. 그래서 나라는 사라져 버렸어. 빼앗겼어. 그러나 역사가 빼앗겨질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걸 강조했던 박은식. 정답 2번 되고요. 주석 부주석 체제. 여러분 충칭 임시정부 가서 40년에 김구가 주석이 되고 44년에 부주석제가 신설이 되죠. 여기는 김구고 여기는 김규식이잖아. 44년에 부주석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석을 역임했다 아니죠. 박은식은 1925년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바로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을 가서 보시면 임시정부 인사들의 묘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높은 자리에 2명의 묘가 있습니다. 묘가 나란히 계세요. 누구인지 아나? 박은식 선생님하고 이상용 선생님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 박은식은 2대 대통령이 있고 이상용은 1대 국무령을 했잖아. 맞죠? 그럼 짱이었기 때문에 두 분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이승만은 대통령 묘역에 따로 있고 김구는 효창동 국립묘지에 따로 있잖아. 효창동 공원에 따로 있잖아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독사실론 신채호죠. 항상 박은식이 나오면 신채호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 19번의 정답 2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선후관계 문제도 정말 내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출제됐습니다. 여러분 좌우합작운동이 46년 7월에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운형, 김규식. 근데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되자마자 해방될 걸 알고 있었던 여운형이 바로 건주를 만들었죠. 근데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국의 상회가 열려서 우리 민족이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하죠. 좌익은 찬탁, 우익은 반탁. 그러니까 여러분 45년에 해방, 건준, 인공, 그 다음에 미군정, 모스크바 3국의 상회 45년 선후관계.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말 빨랐어요. 해방되자마자 해방될 걸 알고 있었던 여운형이 건주를 만들었고 미군이 진주하기 전에 정부적 성격을 띈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승만을 주석으로 인공 만들었고 근데 끝내 미군정이 들어와서 건준과 인공 인정하지 않았고 인민연의 자치도 인정하지 않았고 미군정이 한민당을 지원했고 12월에 끝내 모스크바 3국의 상회가 열려서 이때부터 시끄러지잖아. 좌우익의 대립이. 그럼 45년에 2개 나왔는데 이거 선후관계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48년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월도 필요가 없네. 물론 45년이 2개 있으니까 나하고 다만 잡아주시면 되겠네. 그럼 나다 가라 정답 2번 이렇게 딱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리과정 시험지가 그만큼 잘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요. 선후관계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남북협상운동이 4월달인 거 모르면 말도 안 되죠. 남북협상운동 하기 직전에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이란 글을 썼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수리과정은 45년부터 48년까지 선후관계 그리고 김구, 김규식, 여운형 인물 문제 특히 이 3명 많이 물어보고 물론 이승만도 좀 물어보기도 해요. 단독 문제로는 모스크바 3국의 상회의 좌우합작운동, 남북협상운동, 50총선 이 4개를
완벽하게 잡으시면 시험자는 다 그 틀 안에서 맴돕니다. 자, 이렇게 20번까지 풀어봤는데 해설 강의 제가 뭐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살짝 문제를 봤는데 너무 쉽다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해설 강의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쉬웠습니다. 우리 공무원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기존의 우리 공무원 기출문제보다도 훨씬 쉬웠고요. 제 동영보다도 오히려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잡자라고 하는 공부를 했더라면 정말 90점은 다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공부 기간이 아직 8개월 조금 더 잡아줘서 10개월 이상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공부를 굳이 잘못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공부한 지 정말 1년이 넘었는데도 80점이 안 됐다라고 하면 진짜 자기 반성해야 되는 시험이다. 내가 공부 방향을 잘못 잡고 있구나. 정말 쉽게 나왔던 걸 틀리면 어렵게 나왔을 때 어려운 걸 내가 알고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십시오. 왜? 쉬운 걸 틀린 친구 어떻게 어려운 걸 풀어? 어려운 건 어떻게 풀어야 돼?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 지식 가지고 쉬운 선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걸 2개, 3개 버릴 수 있는 능력, 속어를 통해서 또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걸 문제를 푸는 통밥이라고 합니다. 문제 푸는 통밥은 많은 모의고사를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생깁니다. 여러분이 한국사를 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론 강의를 2-3번 돌려 들으시고요. 기출문제를 다독하시고 많은 모의고사를 푸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에요. 공부를 1년, 2년, 3년 정도 하신 분들이 이제 이론 강의 듣기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특강들을 그때 들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좋은 문제를 제가 알차게 여러분 공급해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1919년 지방직과 서울시부터는 좋은 말 할 때 저 황연필과 함께 공부를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음을 나중에 진짜 스스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해설 강의 이렇게 마치고 앞으로 계속되는 공무원 공부 한국사는 황연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